자, 얘들 안녕. 반가워요. 자, 이제 오늘은 원내 방정식 개념 세 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롤이, 자, 오늘 할 거는 뭐냐면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가 되겠다. 이게 뭔 소리까? 라고 하면, 우리 이제 좌표가 잡혀져 있는 평면에다가 우리가 좌표가 잡혀지지 않는 평면도 상관없다. 평면에다가 원 하나 그리고 직선을 그리다 보면 원과 직선이 만나는 형태를 다음과 같이 세 개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거야. 첫 번째는 얘는 원과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게 되는 경우가 하나 있을 거야. 그쵸? 얘는 서로 다른 몇 점에서 만난다? 서로 다른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바로 두 번째. 얘는 만난다, 안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 라고 나눌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평면에다가 원 하나 그려놓고 직선 하나 그려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셋 중에 반드시 하나가 되겠지. 그러면 원과 직선은 평면에서 두 점에서 만나거나 한 점에서 만나거나 안 만나는데, 이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를 우리는 특별히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접한다 라고도 얘기를 하겠지. 근데 이게 지금 좌표 평면에 놓여있는 원하고 직선이야. 그래서 원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이런 꼴의 방정식으로 원이 표현이 되고, 직선은 mx 더하기 n으로 표현되겠죠. 자, 그때 이 원과 이 직선이 요건지 어떻게 어떤 형태로 만나는지, 즉 두 점에서 만나는지 아니면 한 점에서 만나는지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안 만나는지 어떤 경우인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따지고 확인하는 방법을 오늘 배울 건데, 그 내용이 바로 오늘의 메인 띠이에요. 띠. 여러분 THEM이 이거 테마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 테마가 아니라 띠입니다. 띠. 메인 띠이 하여튼 간에 이거야.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 자, 두 가지가 있어요. 얘들을 다루는 방법이. 첫 번째 방법 1이 있는데, 그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이렇게 하는 거야. 오, 두 점에서 만난다? 그러면 원들을 모아놓은 것과 직선 위에 있는 점들, 그러니까 원 위에 있는 점들 모임과 직선 위에 있는 점들의 모임에 모두 가입해 있는 즉 만나는 점, 교점이라 부르는 거지. 교점이 두 개 있을 때는 어떻게 찾냐면 교점 얘기는 연립방정식이니까 얘네들을 가지고 여기 y 자리에 대입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x제곱 더하기 mx 더하기 n의 제곱 더하기 a의 x 더하기 b의 mx 더하기 n 더하기 c는 0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몇 차 방정식이지? 2차 방정식이지 이게. 그래서 이 2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를 따지면 첫 번째 이렇게 따져볼게요. 여기 이제 1번이죠. 1번 케이스, 2번 케이스, 3번 케이스라고 한다면 1번일 때는 근이 두 개가 돼야 되니까 1번일 때는 판별식이 0보다 크다. 2번은 접할 때 근이 하나야. 이 방정식 근이 하나만 나와야 돼. 그러니까 판별식은 0보다 작다. 얘는 같다. 얘는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판별식으로 찾는다. 첫 번째, 이 둘의 위치 관계를 화학하는 방법은 판별식이에요. 이게 첫 번째야. 자, 그러나 이 판별식은 오늘 내가 강조하는 강추 방법은 아닙니다. 이 방법은 그냥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정도만 알아두고요. 정말 오늘 쓰는 방법, 이 단원의 핵심, 가장 중요한 방법은 바로 뭐냐면, 이거 잠깐 지울게. 자, 원 이렇게 쓰자.
원이 여기다 옮겨 적자. 원이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렇게 적고요. 직선은 y는 mx 더하기 여기다 옮겨 적을게요. 자, 그럼 뭐라고 이제? 메인 방법, 두 번째 방법, 이게 오늘의 핵심. 이게 오늘의 가장 중요한 내용, 원의 방정식의 절반을 차지하는 가장 핵심 내용이야. 바로 뭐냐면 두 점에서 만나는지 접하는지 안 만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선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 이 거리를 체크하세요.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를 체크하세요. 여기서도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가 있겠지. 그 거리를 앞으로 우리 D라고 할 거야.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 그걸 D라고 하는 거야. 이 거리를 체크해. 그래서 그 거리와 누구를 비교하냐면 반지름을 비교합니다. R을. 반지름을 비교합니다. 여기서도 반지름을 비교합니다. 비교해봐. 그럼 첫 번째 어떻게 돼요? 반지름을 여기다 이렇게 쓰지 말고 여기다 써볼까? 반지름을 비교해 봅니다. 그러면 두 점에서 만날 땐 누가 더 커? 그림 봐봐. 그림 보세요. 두 점에서 만난다. 그럼 누가 더 크니?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보다 누가 더 크다? 반지름이 더 크고, 두 번째는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과 같고, 세 번째는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보다 더 크다라고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거야. 와우! 그래서 오늘의 메인, 자, 판별식으로 푸는 것보다 원에 특화된 방법이야, 이건. 이건 언제나 다 2차 함수하고 직선하고 만나는 점에서도 쓸 수 있는 내용이지만 얘는 원에 특화된 방법, 즉 D,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와 반지름을 비교하는 방법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방법대로 얘들을 풀어주면 되는 거야. 이게 세 번째 개념 영상의 메인이 된다. 메인. 오케이. 그럼 나는 거기 있는 문제들을 다 풀지 않고요, 여러분. 일부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봐보세요. 몇 번 골라서 한번 해볼게요. 문제줄 중에서 여러분 246번을 보도록 해보자. 246번에 이렇게 나왔어. 원이 있는데 원은 5라고 하는데 원이 x-4의 제곱 더하기 y-4의 제곱은 32야. 이렇게 생긴 원이 있고, 두 번째 직선이 있는데 직선의 방정식은 x-y 더하기 8은 0이래. 이 원과 직선이 몇 점에서 만나는지를 파악해 보래.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었죠. 첫 번째는 판별식, 두 번째는 뭐가 있다?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와 반지름의 비교 방법이 있는데 이걸 강추라고 했으나 이 문제에서는 판별식을 쓰라고 했으니까 판별식을 쓰는 풀이로 풀어볼게요. 그럼 여기서 y는 x 플러스 8이라고 y를 x로 정리한 상태에서 얘를 y 자리에 넣어봅니다. 그러면 x식이 어떻게 되겠어요? 옆에 있는 거 잠깐 봐볼까? 그러면 x 빼기 4의 제곱 더하기 얘가 어떻게 돼? x 플러스 4의 제곱은 32가 되고 풀어봐봐. x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16 x제곱 더하기 8x 더하기 16은 32야. 그럼 요것들이 이렇게 약분돼. 그럼 얘가 2x제곱은 32가 넘어가니까 이거 얼마가 되는 거니? 16 맞아요? 16 맞네? 2x제곱은 0이 돼. x제곱은 0. x는 0. x는 0이야. x가 0일 때 y는 8이 나와. 그래서 두 방정식의 연립방정식의 해는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몇 점에서 만난다? 요 이차함수하고 요 원과 직선은 한 점에서 만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한 개 더 한번 해볼게요. 판별식으로 푸는 거.
그 밑에, 바로 밑에 있는 문제 하나 해보자. 247번도 하나 해볼게요. 원의 방정식이 있는데, 원의 방정식이 일반형으로 표현됐네.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6y 플러스 4는 0이고요. 그 다음에 L은 직선의 방정식은 3x 더하기 4y는 0이야. 몇 점에서 만나는지 따져보자. 자, 그럼 4y는 마이너스 3x, y는 마이너스 4분의 3x가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얘를 y 자리에 넣어보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연립방정식을 푸는 겁니다. 그럼 얘는 16분의 9x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6 곱하기 마이너스 4분의 3x 더하기 4는 0이야. 그래서 양변은 얼마를 곱하냐면 16을 곱해. 그러면은 16x제곱 더하기 9x제곱 더하기 64x가 나오고요. 자, 얘 약분하면 마이너스 2분의 9x고 여기다 16을 곱하면 마이너스 72x 더하기 16을 곱하면 64는 0이 되겠지. 그럼 계산해봐. 그럼 25x제곱 이거 사라지죠. 만나니까 마이너스 8x 되고요. 더하기 64는 0이야. 아이고 복잡하다. 이거 인수분해 할 생각을 하지 말고 그럼 이거에 판별식을 한번 적어볼까? 4분의 d를 찾으면 요거 절반 제곱 마이너스 a c야. 와, 딱 봐도 어떻게 되겠니? 얘는 엄청 작아. 음수가 나와. 판별식이 음수라는 건 교점이 존재하지 않는다. 연립방정식에 해가 없기 때문에 따라서 만나지 않는다. 라고 판별식을 이용해서 풀어주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 후로부터 나는 판별식을 이용해서 푸는 거는 안 할 예정. 거의 안 쓴다고 보면 돼요. 자, 그러면 옆에 있는 문제 한번 봐볼게. 250번 보자. 250번이 오늘의 이제 메인이에요. D와 R을 이용해서 비교하는 건데 원이 이렇게 나왔어.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8Y 플러스 4는 0이고요. 그 다음에 직선 방정식이 X 빼기 2Y 더하기 1은 0이라고 나와 있다. 자, 그럼 이때 얘네들이 몇 점에서 만나는지 확인해야 돼. 뭐냐면 원이 두 점에서 만나는지, 원이 직선과 한 점에서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를 확인하라 라고 했었지. 그래서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를 체크하고 그 거리를 반지름과 비교한다. 빨간색이 반지름이야. 그 다음에 노란색이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야. 아하, 비교하면 일단 그냥 딱 구해볼까? 그러면 일단 요 원도 표준형으로 바꿔봐야 되겠지? y제곱 빼기 8y 더하기 16 빼기 16 더하기 4는 0. 계산하니까 x제곱 더하기 y 빼기 4의 제곱은 12가 나와. 그쵸? 중심이 0,4고 반지름이 루트 12. 2 루트 3인 거가 되는 거야. 오호. 그럼 이제 반지름을 찾았으니까 우리 누구만 찾아주면 돼? D만 찾아주면 되겠지. D. 그래서 D를 찾자. D는 자,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를 의미하므로 원의 중심이 0,4고요. 그 다음에 직선이 x 빼기 2y 플러스 1이니까 정리해볼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에 의하면 1 더하기 4분의 0이 여기, 4가 여기 들어가니까 8 더하기 1 마이너스 7. 그러면 얘는 루트 5분의 7이야. 5분의 7 루트 5야. 아, 잠깐만. 얘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얘는 그냥 루트 12라고 쓰고 얘는 루트 5분의 49라고 적어보자. 자, 그럼 알맹이에 있는 숫자끼리 비교하면 돼요. 얘가 크니? 얘가 크니? 이 12가 바로 5분의 60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더 크겠지? 따라서 D보다 R이 더 큰 상태이므로 뭐겠어요? 요거가 되겠지? 두 점에서 만난다 라고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개념 영상의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해볼게요. 5번 봐보세요. 자, 5번에 이렇게 나왔어. 5번이래. 252번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원이 있는데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야. 얘와 x-y 더하기 k는 0이 있어. 얘들의 위치관계가 다음과 같을 때 k의 값 또는 k 범위를 구하세요 라고 나왔어. 1번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이 둘이 뭐한다? 접한다. 한 점에서 만난다. 다른 말로 접한다. 세 번째는 만나지 않는다. 이걸 구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세 개가 어떤 모양이 되어 있어? 원이 이렇게 있고 직선이 이렇게 있고 원이 이렇게 있고 접하고 원이 이렇게 있고 안 만나고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얘는 D하고 R을 비교했을 때 R이 더 크고 이건 D하고 R하고 같고 이건 D가 R보다 더 크고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자, 그럼 이제 볼까요? 반지름이 얼마라는 거 알 수 있어. 일단 R이 2라는 거 알 수 있어. 그 다음에 원의 중심이 0,0이고 직선이 x-y 더하기 k는 0이니까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를 구해요. 그럼 루트 2분의 절대값 k가 되겠다. 요게 d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1번은 이렇게 풀면 되겠지. 루트 2분의 절대값 k는 작다. r 2보다. 그래서 절대값 k가 2 루트 2보다 작다. 그래서 마이너스 2 루트 2 k 2 루트 2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죠. 그렇죠? 자, 얘는 루트 2분의 절대값 k가 2랑 같다. 그래서 절대값 k는 2 루트 2랑 같다. 그러므로 k는 마이너스 루트 2, 2 루트 2 플러스 2 루트 2가 된다.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되고 얘는 절대값 k 나누기 2가 d가 반지름 2보다 크니까 절대값 k가 2 루트 2보다 크다. 그래서 k는 마이너스 2 루트 2보다 작거나 k는 2 루트 2보다 크거나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D와 R의 비교를 가지고 원과 직선이 몇 점에서 만나는지를 따지는 거. 이게 메인 띠입니다. 세 번째 영상. 안녕!